기억이 잘 나는 지문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지문도 있고 답이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번 봅시다. 1번은 이 행동이 정체성에 대한 반영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럼 뭐야? 정체성이 행동에 반영된다는 거죠. 방향을 잘 보셔야 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먼저인 겁니다. 정체성이 행동에 반영된다. 요 이야기를 제목으로 쓰면 1번에 아니죠.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신중하게 너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뭐야 이건 아니잖아. Behave that destroy your identity.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반대 말이죠.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행동을 바꿔. 그리고 생각을 바꿔. 뭔 소리야? 당신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reflect your self-perception. 이 self-perception이 뭡니까? self-perception 이게 identit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반영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일치하는 거 찾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 이거 글의 내용 기억나세요? 이거 앞부분 조금 변형한 거죠. 살짝 바뀌어 있거든요. 오케이? 저희가 스트레스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부유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정체가 뭐냐? 시간에 대한 부족. 시간에 대한 부족을 느낀다. 왜냐하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패스트 페이스트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 일치하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에 increased productivity 향상된 생산성 뭘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휴식과 레저 활동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때요? 막 대충 보면 되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지만 increased productivity와 얘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됐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다음에 psychological problem in affluent 이거 괜찮죠? affluent가 무슨 뜻입니까? flow란 단어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거죠. affluent니까 흘러 넘치는 거야.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풍족한 이라는 뜻입니다. 풍족한 국가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are caused by economic adversity. 야, 풍족한 국가인데 왜 economic adversity에 의해 생겨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됐죠? 다음에 developing countries. 이 개발도상국들은요. also reported.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무조건 틀렸습니다. 다음에 studies. 그러니까 잠깐만. developing country는 개발도상국입니다. developed country가 뭡니까? developed country가 이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개발이 끝난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Studies show that 연구들은 보여주는 것이 뭐냐? 가난과 부유함의 영향이 공통점이 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도 부유한 나라도 둘 다 뭐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됐죠? Time pressure 시간에 대한 압박과 부족, 시간에 대한 결핍,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are significant reason for 이래서 가난해지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할게요. 3번입니다. 3번 이거 내용 기억나요? 네. 내용 뭐였어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도시의 발달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줬어. 이 말인 거잖아. 되게 그럴싸한 말이 있죠. 일단 1번, 2번은 절대 아니고 3번에 The influence elevator on building construction. 어때요? 두고 4번 볼게요. The effect of vertical transportation on the expansion of city. 어때요? 얘도 그럴듯하죠. 5번 볼게요. The robot transportation in the advance of human civilization.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3번이랑 4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몇 번 쓸까요? 4번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3번에서 말하고 있는 빌딩 컨스트럭션이 뭡니까?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줬다. 건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크레인 같은 게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자재를 잘 올려서 건물 잘 짓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도시발전이라는 쪽으로 나왔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expansion of cit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좀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덜 마음에 드는 건 expansion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development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표현이 좀 잘 맞기는 한데 뭐 그래도
건설이라는 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쓰는 겁니다. 네. 아, 이거 이거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거 지금 expand가 있었고 expand가 있었잖아요. 그죠? expand는 소비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요거는 확장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도시의 확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추잉 관련되는 건데 요거는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됩니다. 저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헬프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좀 쉬운 문제였죠. 4번입니다. 여긴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5번입니다.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건 너무 쉽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교육이야. 그냥 바로 1번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6번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건데요. 지금 문제 뭡니까 이거? 낭비라고 하는 거. 그 낭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건데 지금 보면 뭐가 안 맞아요? 요게 안 맞죠? less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less가 아니라 more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다음에 7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요게 아마 조금 헷갈렸을 만한 거는 일단 1번은 어때요? 본문에 있으니까 2번도 본문에 있습니다. 3번 어때요? 없긴 없는데 뭔가 맞는 것 같아요. 3번이 본문에 없어요? 본문에 있습니다. 4번 어때요? 5번 어때요?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4번은 왜요? 어디가 안 맞아요? 영향이 오기 쉬었다는 건 맞죠? 영향이 쪘다는 거.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왜요? 문화적 정체성이란 말이 안 맞습니다. 오케이?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응집력 이런 얘기 나온 거지 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봐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3번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서로 함께 하고 코이전도 문화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문화 중에 하나가 응집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유효합니다.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3번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또는 3번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못 쓸 건데요. 그 논리대로 해서 3번도 그래 맞다고 칩시다. 그럼 정답을 뭘 쓸 겁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 때 영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게 좀 피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이건 왜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왜 안 돼? 이것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답을 못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보면 항상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알맞은 것은, 가장 올바른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건 이 단어가 가장 문제가 될 만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보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할 때 이런 게 있어. 얘도 맞고 쟤도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1번은 그래 틀렸고 2번은 본문에 나왔고 3번은 좀 애매하고 4번은 좀 애매하고 얘는 틀렸어. 그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 그럼 이런 거다. 우리가 사실은 그 오답을 줄여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여기 있고 저기 없고 막 논리적으로 접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4번 왜?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51대 49잖아요. 그럼 51을 고르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가장 먼 것은, 가장 맞는 것은 이렇게 이 자세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할게요. 7번입니다. 7번 글 기억나세요? 인공지능이 오히려 하가 4번 아닌가요? 아니 기억나냐고요 이거. 네. 기억나요? 오케이? 이런 거 있었죠. 이런 내용 있었죠. 근데 조금 바뀌었죠.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 도입 부분을 조금 손을 댄 건데 몇 번 쓸 거예요? 3번. 그죠? 1번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과연 인간의 직업은 안전한가?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2번에 What technology? 이게 안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제목이나 대입학 이런 제목 같은 거 물어봤는데 의문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이면 그게 제목이 맞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2번 질문이면 와, 어떤 기술이야 도대체? 도대체 어떤 기술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로봇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구체화된 것이 나왔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요 what technology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의문문을 나왔을 때 얘에 대한 대답이 본문이다. 이렇게 되면 좋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3번, 2번은 기각 안 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What happens?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If a robot takes human job.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가져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자리 감소할 수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오케이.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봅시다. Preview over future job to be replaced by AI. AI에 의해서 대체되어질 미래 직업에 대한 미리 보기. 어때요? 근데 미리 보기가 직업에 대해서 여기서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거 예측하는 거죠. 예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측. 그죠? 그에 대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겠다라면 어때요? 아니죠. 직업이 직업에 대한 얘기가 주가 아니에요. 일자리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이야기 자체가 일자리로 시작하고 있죠. 오케이? 일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4번도 그럴싸해요. 잠깐 내버려 둘게요. 오케이? 4번 스탑. 3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습니다. 5번 볼게요. Is AI really taking over all the human intelligence? 이겁니다. 그러면 AI가 진짜로 인간의 모든 직업들을 이렇게 차지하는 겁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이건 어때요? 이건 좀 거리가 멀죠?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어떤 쪽으로 볼까요? 4번. 사실은 둘 다 그럴듯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4번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3번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멀어져요. 계속 추론하고 추론의 영역으로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직감적으로는 미리 보기가 되면 아까 말했던 너희가 대답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대체한다 라는 기본 상수로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기본 상수로 대체한다가 되고 대체하니까 그로 인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겠대요. 됐어요? 오케이? 정답은 4번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다음 요건 쉬워요. 9번 정답 몇 번입니까? 요건 쉽죠? 5번입니다. 오케이? 요건 간단하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을 보면 이건 내용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멈춰라. 중간에 잠깐 멈춰라.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 나가야 돼라는 거잖아요. 몇 번이에요? 여기 전체적인 그림이란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도 좀 하나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미묘한 차이지만 정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됐죠? 다음 갈게요. 11번입니다. 11번 내용이 뭐였어요?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quality question,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추할 수 없는 거죠. 유추할 수 없는 거니까 3번인데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3번에? 꼭 해야 약간 3번에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걸 체크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혹시 기스트라는 단어, 기스트가 뭔 뜻이에요? 기스트는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요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요 텍스트를 정말로 이해를 한 거냐 못 한 거냐, 실제로 이해를 했니 못 했니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가? plentiful이 무슨 뜻입니까? 충분하고 풍부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질문의 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plentiful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질문을 많이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훌륭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됐죠?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요지로 알맞은 건데 요거는 뭐 프랭클린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건 좀 쉬웠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건 쉬웠죠. 대부분 맞췄을 거고요. 그 뒤에 거는 내용 뭐였죠? 눈 사진이랑 꽃 사진 중에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꽃 주간이 있었고 눈 주간이 있었다. 근데 눈 주간에서 도네이션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 나왔었던 거죠. 오케이. 근데 그거를 보면 여기서 being watched가 뭡니까?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시킵니다. cooperation. 근데 잠깐만 여기서 조금 이제 문득 거슬렸던 건 뭐냐면 cooperation이란 표현이거든요. cooperation. 협력, 협동? 이게 정확히 딱 들어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cooperation을 뭘로 바꾸면 돼요? 도네이션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기부잖아요. 기부가 우리 함께 잘 살자라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 cooperation이라는 단어를 도네이션으로 치환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4번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14번입니다. 카본 스토리지가 뭡니까? 얘네가 탄소를 머금고 저 밑에 가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몇 번입니까? 그렇게 하면 5번. 좀 쉽게 나오죠? 여기서는 이거 you can no longer 더 이상은 see the sun. 더 이상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요. 더 이상은 신선한 공기를 들여마시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뭐? 편안하게 안락한 공간에 처박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겁니까? Stop exploring. 당신이 탐구를 멈추고요.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뒤에 자, 유지인데요. 요 내용 뭐였죠? 새로운 거 맞죠? 그죠? 퓨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건 좀 읽어볼까요?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건데 1번에 people of all age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become excited 흥분하죠. 익숙한 거? 익숙한 것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죠.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 unfamiliar라고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Humans have evolved to pay attention to stationary. stationary가 무슨 뜻입니까? 정체된, 고정된 이란 뜻입니다. 고정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 새로운 것 이렇게 갔어야죠. 세 번째, our nerve cells, 우리의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are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to lessen the initial excitement response to stimuli whenever it occurs. 어때요?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 최초 자극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나쁘지 않아. 잠깐 내버려 둘게요. 두고 4번에 human boredom, 인간의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derived from, 어디에서 오는 거야? adaptive nature of neural responses. 이 신경 반응의 원본, 그 원천에서 오는 겁니다. That prioritize novelty and change for survival. novelty가 뭡니까? 노블이 뭐예요? 소설 아니고 새로움이란 뜻입니다. 새로움과 생존을 위한 변화를 우선시하는 신경적 반응의 기본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5번 boredom, lower the level of neural arousal. boredom이 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boredom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틀렸습니다. 얘는요. 그러면 3번이랑 4번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질문해 볼게요. 4번에 비해서 3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자극이 감소한. Whenever it occurs입니다. 발생할 때마다. 두 번째, 얘는 그러면 3번에 비해서 4번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라는 말이 더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본문의 내용에서 더 가까운 것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겁니다. 생존과 관련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됐죠? 다시 봐봐. 아까도 잠깐 말했었지만 정답을 고르실 때 이런 식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그 평가원 모의고사, 고3 아이들, 너희 선배들이 보는 고3 아이들이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특징적인 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택지가 되게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는 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4번에 비해서 3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야? 3번에 비해서 4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야? 여기 있고 여기 없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정답이 되고 누군가는 정답이 안 될 거거든요. 그 차이를 보시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정답을 골라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뒤에. 얘는 내용 뭐예요? 컴퓨터 버전에서 만든. 그 내용이에요? 그래, 세이프 존. 오케이. 안전한 공간. 그럼 요거는 이제 주장하는 바랑 적절한 건데 1번 보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의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 아니죠. 다음 people actually learn from their 실수로부터 배운다. Trying to overcome your fear of unknown.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라.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거 아니죠. Leave your comfort zone. comfort zone 떠나라. 그리고 enter your growth zone. 그러니까 성장의 공간으로 넘어가라. 어때요? 괜찮죠? To experience success you desire.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내기, 경험하기 위해서는 you must be willing to ready to make bold moves. 과감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움직여야만 한다. 어때요? 맞아요. 괜찮죠? 둘 다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4번에 비해서 5번, 5번에 비해서 4번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어떤 쪽을 쓸까요? 그럼 이때 본문에 더 많이 기대시면 돼요. 본문에 기대는 겁니다. 문제가 주장이래요. 필자의 주장이래.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어디 있습니까? You must learn. 너 배워야 돼. 오케이? 이러한 chances, 이런 가능성,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 돼. 어떤 기회야? 많은 사람들이 잡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bold decis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정답 몇 번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택을 하실 때 이거 잠깐만 들어봐. 봐봐. 이런 얘기 제가 종종 하는데 읽기는 듣기예요. 읽기랑 듣기랑 같아요. 쓰기랑 말하기랑 같습니다. 이게 이해돼요? 읽기랑 듣기가 같은 거예요. 쓰기랑 말하기 같은 거고요. 그러니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우리 읽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닥치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생각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들으세요. 결국 이런 거거든요. 필자가 어떤 말을 한 거야. 그 말이 소리값을 가지면 그건 우리가 듣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필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글자값을 갖게 되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읽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 논리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읽어야 돼요. 읽고 듣는 거야. 필자가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이 이거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이런 것 같은데 너희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답 이렇게 대입학 같은 거 고르실 때 특히나 이게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판단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얘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세요. 그냥 철저하게 듣기만 하시고 너희의 생각을 가미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방금 같은 경우도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둘 다. 5번이 없으면 정답이 4번이 될 것도 같아요. 오케이? 얘가 없다면.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얘가 꺼낸 말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에 기인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정답을 골라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작은 차이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인데 그 작은 순간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등급이 나눠주잖아요. 경험상.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몇 초간의 그것 때문에 점수가 달라지고 등급이 달라지니까 조금 마지막 순간 집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좀 더 갈게요. 18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요. 이건 쉬웠어요.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에요? 또 first farmer. 첫 번째 농부는 an evolution. 진화의 첫 번째 농부는 was a builder of Quebec Lee
태페. 어때요? 이거 짓다 보니까 정착하게 되었다.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잖아.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When the construction of Göbekli Tepe was first started. 첫 번째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농경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몇 세대 지나? 그렇죠. 맞아요. 짓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거를 더 이렇게 더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에 19번인데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 지난번에 한번 풀었죠. 이렇게 한번 다뤘었으니까 몇 번 써야 되겠어요? 다른 건 다 모험이잖아.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창의력이 생겨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디? 노 챌린지야.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도전 과제도 제기하지 않는 풍경 이건 아니죠. 됐습니까?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주제입니다. 요거 내용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변화된다.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윈 이야기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었죠. 이거 사회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입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변화. In our concept of role and identity. 우리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생겨난 거다. 몇 번입니까? 2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1번입니다. 문제가 21번 맞죠? 요지를 알맞은 거? 이거 지난번에 뭡니까 이거? 누군가가 너한테 이거 내가 제안을 했어. 제안했더니 질 꺼져. 안 들어.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타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몇 번입니까? 베네. 영어에서 베네가 좋은 거다. 어떤 게 다른 사람의 관점이 베네다. 좋은 거다. 정답 몇 번? 3번. 요건 좀 쉬웠죠. 다음 22번입니다. 22번은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요 분 언급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블랭크가 뭘 뜻합니까? 그게 뭐요? 이거죠. 그게 뭐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니까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죠. Few people입니다. Few. few가 아니라 few를 썼으니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레이블링이 잘 되면 regulation이라는 것도 잘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에 합당한 게 몇 번입니까?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레이블링이라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되겠죠. 됐을까요? 자, 전체가 23문제였습니다. 맨 앞에 23분의 맞은 개수를 써주세요.